경매는 보석이다. 네. 보석 같은 경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로 기초반 강의를 하고는 했거든요. 보석 같은 경매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왜 보석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돈 10,000원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돈을 집는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다. 수표는 추적되니까 100만 원 현금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집는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찍겠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광속으로 젖먹던 힘까지 빠른 속도로 다이아몬드를 집게 되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실제로 10,000원 떨어진 거랑 다이아몬드 떨어진 거를 대하는 태도는 같을 수가 없죠. 실제로도. 예. 자, 이거다. 경매는 보석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100만 원짜리 집고 다이아몬드 1캐럿이 아마도 1,000, 2,000 이쪽이겠죠. 그렇죠.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1캐럿을 집는데 이 광속으로 이렇게 젖먹더니까지 하는데 경매는 어떠냐? 썩은 것이 1,000만 원이다 이게. 진짜로 썩어 빠져 있는 것이 야 이거 뭐 별 볼 일이 있어 한 게 1,000만 원이다 이게. 경매로 버는 것은 적으면 이 정도고 많으면 뭐 몇 억도 있고 많으면 최소 몇 천도 있고 부동산의 속성은 또 속성이 뭐 있어요? 부동산은 부자 되는 지름길에서 배웠던 게 뭐 있어요? 부동산은 오르기도 하고 그럼 오르기도 하는 게 그 미임으로 되느냐? 아니 나는 무관심에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경매인데 보석보다 더 비싼 경매인데 왜 광속으로 휘딱 안 짚고 항상 주변만 헤매고 그죠? 겁 많고 걱정하고 나태할 시간이 어딨나 그죠?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으면 광속으로 젖먹던 힘까지 뽑아가지고 집을 건데 왜 경매는 그거 이상의 수십 배를 버는데도 왜 무관심하고 겁 많고 걱정하느냐는 거죠. 왜 컴퓨터를 못하는 걸로 장애를 삼느냐. 왜? 다이아몬드 하나를 다이아몬드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건데 컴퓨터를 못한다고 겁먹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다고 안 해? 그럼 뭘 할 건데? 그렇죠? 이 보석 같은 경매가 부동산을 옥죄다고 안 합니까? 자, 보석이 하나 있는데 백화점에 이쁘게 진열이 되어 있으면 이왕이면 더 좋죠. 조명도 좀 맞으면서. 예? 그런데 보석이 똥통에 들어가 있네? 똥통에 빠졌어. 빠진 보석.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나 같아도 똥통에 빠진 보석이고 보석인 걸 진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한다면은 바로 손을 넣는다는 보장은 없어도 과기사를 시켜서 뽑으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응? 그죠? 아니면 바구니로 이렇게 퍼내면 되는 것이죠. 눈으로 그걸 봤는데 왜 그걸 고민해? 그러니까 같은 보석이면 똥통에 빠지든 기스가 나든 뭔 관계가 있냐 이거야. 그냥 돈이면 되지. 그죠? 자, 그래서 경매라는 것을 배울 때 헤매고 느리고 안 하는 이유도 뭔가요? 남들은 이 좋은 시절에 경매라는 거를 선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지만 저는 무려 24년 전에 경매를 선택했죠. 어,
그러니까 나는 무관심한 적도 없고 경매를 안 뒤로는 귀신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뭐 포르쉐로 보면 한 300km 속도로 움직였죠. KTX 속도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그런데 초보들일수록 헤매고 겁만 꼭 걱정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초보들한테 우량물건 검색 훈련 시켜놓으면은 나태해지죠.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 다음에 초보들이 딱 할 때 뭐야? 컴퓨터를 못해서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못하면 학원을 다니면 되지. 학원을 꼴랑 해봐야 10만 원밖에 안 할 건데. 그렇죠? 1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럼 컴퓨터를 안 배우냐. 컴퓨터에서 지금 물건 다 뒤지고 정보 뒤지고 조회하는데 그렇게 컴퓨터만 좀만 잘해놓으면 돈 버는데 왜 안 해?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버는 건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실체를 모르면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말을 함부로 해버리죠. 그다음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매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경매의 실체는 보석 같은 거라서 이거는 줍느냐 마느냐, 배우느냐 마느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경매를 보석인지 모르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부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무조건 부자 되는 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꼬시고 다른 재테크가 꼬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경부고속도로에서 탈선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만 성숙하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하고 완벽하게 다른 세월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경매 실제 제 강의고요.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죽여놔라 했더니 누구도 질문을 안 해서 아까는 이제 마이크를 키면은 그 조금 시끄러워서 줄여놔라 했는데요. 자, 마이크를 한번 다들 키시죠. 자, 발표 중인 것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좋은 강의였습니다. 좀 다양한 좀 표현을 좀 써봐. 너무 짜다, 인심이. 네, 인식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경매는 인생관이라 그랬잖아, 내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주변만 헤매고 겁이 많고 걱정만 하고 나태한 시간을 보내고 전부 다 제 얘기 같네요. 네, 이경 씨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 대부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부부싸움 막 하고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기한테 해주고 도와주는 실체, 자기한테 마음 쓴 거를 쓰미를 간간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막 반성도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 실체를 알고 나면 안 할 짓을 몰랐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매도 똑같습니다. 경매라는 게 이런 건데 라는 것만 진짜로만 정확하게 알면 해야 될 길과 안 해야 될 길이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마치 안개가 거친 그냥 넓은 그 땅을 보고 운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체를 모르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새벽에 고속도로 타 보면은 막 그 안개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도로마다. 그러면은 뻔히 있는 길인데 느리게 가게 되죠. 그죠? 같은 경부고속도로를 가도 어디는 뭐 진짜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한 50km 운전하니까 완전 천락수 같은 비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땅도 지나가지만은 이제 산을 깎아서 지어진 데는 조금 높은 데 가보면 이제 막 비도 맞고 눈도 오고 막 그냥 기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다음 뭐 주변이 호수가 있거나 그러면 막 안개가 자욱하거든요. 그게 이제 같은 경부고속도로를 타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정책상 혼미한 시기가 오죠. 지금 같은 시기, 금년 같은 시기가.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때 아닐 때 팔아치워 버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희룡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에 팔아도 될 거를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울산 지역의 규제 지역으로 묶을 정도로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울산도. 그러니까 이 오를 때 팔면 되는 것을 미리 지레짐작으로 팔아치워 가지고 막 1억 5천, 2억씩을 손해를 봐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싸게 샀으니까 한 3, 4천은 벌었어요. 근데 한 2억 이상 더 벌 수 있는 이 큰 돈을 정말 사소한 판단 하나로 날려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 진득해야 돼. 경매형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시세 조사와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액션을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스파레주의 4가지 4단계 사고방식이거든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톰과 제리에 보면은 그 제리가 굉장히 벽에 비친 그림자가 너무 큰 쥐로 나와가지고 톰이 막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주먹만한 쥐였던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판단 후 움직인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일단 저도 이제 강의를 듣고 개인적인 질문은 100만 원 꽂고 시작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게 강의도 듣고 오늘도 강의 들으면서 이제 경매가 좋은 거는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는데 어차피 저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살고 있는 게 이제 와이프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와이프는 그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을 안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좀 해야 이제 저 혼자 자본을 제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좀 더 쓰는 게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우스갯소리 겸 진짜 진심 겸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정 씨가 나는 돈을 진짜로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어요. 그죠? 그 마음이 한 몇 점 정도 있으세요? 저는 지금 뭐 거의 100점 가까이 있다고 보는데 항상 요새 저도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외벌이 하면서 이제 월급쟁이가 월급 갖고 생활하는 게 좀 뻣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저는 너 그냥 계속 있어라. 내가 좀 공부해서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한테 지금 투자하는 시간을 좀 이해를 해주고 좀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만약에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돈을 버는 걸 방해한다면 발로 뻥 차버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우정 씨가 자는데 모기가 왱왱거리면서 잠을 설치게 만들어. 그러면은 모기를 죽이고 싶잖아. 예. 그죠? 예. 그러면 아니면 모기 약을 뿌리든가 모기가 없는 방으로 가고 싶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정 씨가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모기가 없는 방으로 가듯이 그 방을 떠나든가 아니면 모기를 없애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죠? 제가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그래도 와이프는 있어야 돼요? 그래도 와이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닌 거군요. 그거랑은 좀 별개이지 않을까 생각이 같은 듭니다. 거예요. 자, 우정 씨가 우리가 지금 일본 식민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가정을 떠나서라도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조선 독립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같이 살면서 조선 독립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냥 같이 살면서 조선 독립 남이 시켜주면 좋은 일이고 아니면 말고 이거잖아.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진짜로 눈물로 엄마가 잡고 부인이 잡고 자식이 잡아도 독립운동 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있죠? 유관순 열사는 이제 16세에 엄마가 야 너는 좀 집구석에 있어라 했는데도 뛰쳐나가서 그 분노가 지나치니까 그래 버리죠? 맞죠? 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되게 독재 정부고 무서운 정부예요. 교수들도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죠? 근데 협회나 독이안이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헌법 소원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면은 찍힐까 두려워서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미국에는 쇼니 저를 걱정해요. 야, 니 조심해라 이래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정의에 대한 사고방식, 이건 법이 아닌데 이건 이치에 안 맞다, 이건 차별이다,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 다른 부동산 하는 애들은 안 하는 짓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종 씨의 마음의 크기는 내가 이제 알았거든요. 자, 이제 알았어. 그러면 현 상태를 알았으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돈을 버는 길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어찌됐든 우종 씨도 초보고 와이프도 초보잖아. 네. 초보끼리 신라의 화백제도 형태로 협의를 해서 가야만 된다라는 절차를 하나 남겨둔다면 그게 어느 천년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인 거 빼고. 그러면은 백전백패하는 플랜이죠? 그래서 협의라는 단계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로 남겨두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투자를 할 때. 자, 우종 씨가 경매를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은 그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는 테니스도 배우고 누구는 헬스장도 가는 것이고 누구는 수영도 배우러 다니고 누구는 영어도 배우잖아요. 근데 경매를 배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수영을 배우러 간다는 것은 내가 즐기는 쪽으로 쓰지만 경매는 내가 행복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행복이고 지금은 머리도 아프고 안 하던 거 고민해야 되고 진짜 잠을 줄여서 훈련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나 사회적으로 봐도 양우종이라는 사람이 자기만 즐기려고 저런 짓을 한다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죠? 어려운 공부로 인식을 하지 저거는 즐기는 거다라고 인식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당당해져야 되는 것이죠. 첫째, 내가 당당한 거야. 네. 그런데 와이프가 걱정하는 건 돈 날릴까 봐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 경매의 실체를 전수해 줘야 되겠다. 경매는 부동산이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리지 않느냐. 역사상 이렇게 오른 적도 없고 역사상 저기 여수 순천의 촌동네까지도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친 적도 금년이 처음이다. 자, 이거는 부동산이 올랐다는 얘기냐 떨어졌다는 얘기냐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미친 듯이 오른 거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원래 부동산은 원래 이런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대화가 통하니까 논리적으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까지 역사를 볼 때 많이 올랐니? 조금 오른 거 같니? 많이 오른 거 같니? 많이 올랐지. 자, 늦게 샀다고 안 샀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지금은 더 많니? 샀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니? 안 사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던데? 이건 팩트죠.
예. 그래. 그래서 나 부동산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일본식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도매 시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경매 수순까지 나가는 거야. 맞죠? 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도 편하고 살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겁이 많이 난다. 이렇게 진심으로 겁나는 거잖아. 안 간 길이니까. 그거를 진지하게 그냥 처음에 내가 와이프가 바로 나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니까 안 되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내 고민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는 거죠. 논리적인 화법으로. 맞죠? 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정 씨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요 남자가 나한테 죽어도 나를 굶기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누군가가 줬다면은 어떤 여자든지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약하면은 못 믿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살짝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제 판단이란 게 자기 판단 안 하고 주변에 이제 가족의 판단, 친구의 판단 또는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어떻게 잘못 들은 어떤 커뮤니티의 판단 이런 걸 또 흡수하기도 하잖아요. 그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재산 망가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했듯이 번지 점프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번지 점프대를 갈 건데 며칠 전부터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떨어져 죽으면 어떠냐면서 해외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를 와이프가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러면 그래도 내가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보 미쳤어. 왜 돈 쓰면서 헛지대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야 그러면 번지 점프대까지 내가 가서 올라간 다음에 그때도 내가 안 하면 내려오면 되지 않냐. 맞죠? 번지 점프대 내가 올라가서 서도 즉 내가 경매를 배우지만은 투자해서 실패할 게 겁이 난다면 투자할 때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니한테 보고하고 할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 진심으로 네가 반대하면 나 그때 안 할게. 근데 나도 진심으로 할 테니 너도 진심으로 한번 판단한 다음에 해라. 그냥 안 된다, 겁난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래서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예. 맞죠? 물건을 내가 100만 개를 뒤지고 100만 개를 가서 현장을 다닌다고 한들 이 통장에서 지출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마음으로 딱 하면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안심되지. 항상 불안한 이유는 나 잠잘 때 가서 어디서 퍼버릴까 봐 걱정되는 거잖아. 근데 경매라는 것은 그렇게 안 퍼져. 이게 딱 절차가 길게 돼가지고 함부로 날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매로 돈 날리는 사람은 이제 권리 분석 잘못하거나 이제 분석인가를 뭔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헛된 어떤 탐욕심 때문에 잘못 고르거나 아니면 겁이 나서 정말 좋은 물건을 놓치거나. 근데 또 이게 한별이도 있지만 한별이가 샀던 거는 남들은 겁나거나 안 좋은 거를 또 본인은 또 그걸 또 지 눈에는 좋아 보이니까 또 사서 돈 번 경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눈을 키우는 것도 공부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집에서 와이프가 걱정이 심하면은 남자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걱정이 감염되잖아요. 그죠? 어떤 남자든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나도. 자기도.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학문 자체로 터득을 해야 되는데 학문을 조금만 터득하는 거야, 경매를. 응. 그래서 경매를 100을 이해해야 되는데 한 20 정도 이해하고 80을 못 외우는 거야. 원래는 경매를 100을 터득한 연후에 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데 하도 겁을 주니까 20만 터득하고 80을 터득 안 해가지고 자기도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걱정까지 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투자를 못 해버리거나 돈 되는 물건을 피해버리는 증세가 거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더라도 와이프는 걱정하는 게 원래 여자들은 걱정이 하나의 어떤 직업 중에 하나야. 그죠? 직업 중에 하나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우정 씨는 걱정은 그거 됐고 나는 100을 배울 테니
번지 점프에 내릴지 안 내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뭐 수영도 배우고 뭣도 배우는데 뭐까지 그 경매 배우면 언젠가 써먹지 그거 안 써먹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걸로 배우냐 마냐로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항상 본인의 결제 도장을 받은 다음에 투자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차로. 됐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시 한 10분인가 20분에 시작했죠? 10분? 그 정도 했나? 네. 그 정도? 네. 그러면은 한 10분만 쉬세요, 여러분들. 10분 쉬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는 3개를 이해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얘기해도 솔직히 1시간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이사가 옛날에 성공 사례 얘기한 게 있어요? 오산 상가요. 그래요? 그거 강의가 다 같은 인원이죠? 네네. 네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유경 베스트로 한번 조져보시죠. 뇌알 아파트 해줄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저기 희경 씨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말이 길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좀 많이 좀 빼야 되겠다. 네네네. 한별이는? 손세영 가면 해주는 게 어때, 손세영? 네네, 창원상가. 그치, 창원상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스트 사례니까 그 두 가지로 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예, 그렇게 하시죠. 아니, 가습기가 물이 많이 안 나와. 연기가. 한별아. 아, 그거 한 바퀴가 더 돌아가요. 한 바퀴가 더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돌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치 했는데도 많이 안 나와. 똑바로 해라. 제가 가서 선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어차피 이번 주는 오늘이 그 기잖아요. 처음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 뵙는 걸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강의가 뭔가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는 강의인가? 킹왕짱 옥션의 물건 검색 요령이거든요. 요 경우는 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 검색 요령 이런 거는 또 한별이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물건 각각 그 좋은 거 잘 고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네. 이번에 이미 그 37기인데 다른 기수들한테도 벌써 그 그냥 초항을 받고 있습니다. 기분 좋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면은 나가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한번 물도 좀 드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다시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